광주와 전남 19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광주공항역이 침수돼 열차가 무정차 통과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굵은 빗줄기를 피해 실내 놀이시설과 박물관 등은 어린이날을 즐기려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시행 1개월을 맞은 광주다운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이 4천 건 가까이 몰릴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18 왜곡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서울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5.18 단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에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광주 도시철도 공항역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빗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의 호우경보, 광주를 비롯해 여수, 완도, 목포 등 전남 1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고흥, 보성 등 1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도시철도 광주공항역이 침수되면서 한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나주에서는 폭우 속에 도로 위를 걷던 70대 노인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에는 광주 소촌동에서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등 강진과 순천 등에서 나무 쓰러짐과 토사 유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영암의 한 캠핑장에서는 옥상 배수가 안 되면서 물이 가득 차 119가 긴급 물빼기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바닷길과 하늘길도 통제됐습니다. 전남 48개 항로 여객선 66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광주 여수와 제주 김포를 잇는 항공편도 지연 결항됐습니다. 해남과 장흥 고흥 일부 지역에는 지금까지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광주 전남 지방에는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00, 지리산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런 폭우 때문에 어린이날 맞은 우리 어린이들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날씨가 이러다 보니 실내 놀이시설과 체험관으로 가족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점토로 만들어보는 싱가포르 도장. 직접 디자인한 그림을 보며 작은 손으로 초록색, 하얀색 점토를 쌓다 보니 어느새 멋진 도장이 완성됐습니다. 함께 만들고 지켜보는 가족들과 또래 친구들이 있어 더 즐겁기만 합니다.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싱가포르 음식에 대해 배워보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와봤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만들기 같은 거 다 하면서 놀고 싶어요. 요리조리 움직이는 흔들다리. 힘찬 응원을 보내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뎌보지만 이내 주저앉고 맙니다. 결국 아빠의 손을 잡고 도달한 목표 지점. 지켜보는 이들의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활짝 피었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좀 많이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광주에 행사 있다 해서 여기 와봤고 놀다 보니까 바깥에 야외에 나와서 놀아주고 싶었어요. 어린이날을 기념해 열린 어린이 가족 대축제. 만들고 뛰놀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스티커 사진으로 추억도 한 장 남겨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실내 놀이터는 그야말로 어린이 세상입니다. 약속했던 바닷가는 가지 못했지만 놀이터에서 이것저것 골라가며 놀다 보니 이마엔 금세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밖에서 놀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실내에서 재밌게 놀아서 어린이날 때 좋았어요. 초육 마지막 어린이날인데 재밌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실내 놀이시설과 행사장은 어린이날 추억 한 장을 쌓기 위한 가족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광주다음 통합 돌봄 사업이 한 달 만에 4천여 건 넘는 신청이 접수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 나이 등을 고려하던 기존 돌봄 복지 사업과 달리 실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심사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의사가 직접 가정집에 방문해 노인의 몸 곳곳에 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광주다음 통합 돌봄 사업으로 제공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입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던 방문 진료나 방문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습니다. 못 고를 때는 진짜 병원 가는 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동사무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해주시니까 또 친절하게 또 다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광주다음 통합 돌봄 사업은 가사나 식사 지원은 물론 병원 동행, 방문 진료까지 모두 7가지 서비스를 연간 150만 원 수준까지 제공합니다. 기존 돌봄 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기 힘든 가족 등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돌봄 희망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중위소득 85% 이하일 경우 돌봄 이용료를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지만 85% 이상이면 본인들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시행 한 달 만에 4천여 건의 신청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예산이 100억 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실제로 선정된 돌봄 대상이 2,800여 명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좀 사업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서 올 추경에 7월 추경에 저희들이 그 필요한 예산들이랄지 이걸 추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주다음 통합 돌봄 사업이 인권도시 광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전 목사의 왜곡 발언으로 5.18 단체와 유공자들의 명예와 5월 정신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5.18 왜곡 처벌법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소자 집단 폭행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3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3월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교도소 CCTV 등을 통해 폭행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순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 중심의 획기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블록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승현 기자가 바르셀로나 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140년 넘게 건축이 이어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중심으로 네모 반듯한 블록들이 바둑판처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블록마다 푸른 녹지를 품고 있고 차가 다니던 거리는 온전히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Estar con las niñas jugando, pasándola bien, sin pensar en el peligro, es un lugar de vida, digamos. Entonces afecta al cotidiano, al día a día. 9개의 블록을 하나로 묶은 가로 세로 길이 각각 400m에 주민 5,000명 안팎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바르셀로나 도시계획의 핵심 슈퍼블록입니다. 내부 도로에 보행자, 자전거, 응급 차량만이 출입하게 만든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바르셀로나 전통시장인 산탄토니 마켓을 중심으로 형성된 또 다른 슈퍼블록입니다. 사거리 모두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시되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거대한 녹지축을 구축했고 교차로에는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과감하게 지하화했습니다.
1800년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블럭 개념이 등장했고 이후 거듭된 도전 끝에 지금의 슈퍼블럭이 탄생했습니다. And Barcelona has been quite brave in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and I think that's why people are interested in what Barcelona is doing with the superblock strategy, because it's very much aligned with the needs of most of the cities today. 지속 가능한 도시 바르셀로나와 마나임을 통해 순천의 미래 비전을 알아보는 KBC 창사 28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우리가 사는 정원에 초대합니다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KBC 박승일입니다. 필리핀에서 다이빙 체험을 하다 실종된 기아차 광주 공장 직원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필리핀 보홀 지역에서 다이빙 체험을 하던 중 행방불명됐던 40대 한국인 여행객 A씨가 현지 해경의 수색 끝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휴가를 내고 동호회 회원과 함께 필리핀으로 다이빙 여행을 떠났으며 지난 1일 다이빙을 마치고 수면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광주에서 497명, 전남에서 642명 등 1,13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광주 3명, 전남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925명에 비해 214명 증가했습니다. 강진군이 하멜촌 커피 보급 확대에 나섭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개발한 하멜촌 커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 상표 등록에 나선 데 이어 관내 카페의 지원 신청을 받아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멜 표류기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인 하멜은 강진에 7년 동안 체류했으며 강진군은 하멜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지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